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제는 윤석열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이 글쎄 우리는 볼 때 참 멍청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맨날 술만 처먹고 다니는 것 같고 맨날 마누라한테 쥐어서 하는 것 같아. 근데 놀랍게도 보면 적시적소에서 윤석열을 도와주는, 글쎄 이거 무속에서 하는, 흔히 쓰는 표현을 하자면 귀인이 나타나주는 거 아니야. 아씨, 운 졸라 좋아. 윤석열을 살려준 귀인,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귀현이죠. 그리고 그 지귀현의 뒷배를 봐준 사람이 조희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감옥에 있는 윤석열을 꺼내준 것은 조희대의 덕분이었던 거예요. 조희대는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끊음으로써 윤석열을 돌아올 수 있게끔,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 조희대하고 윤석열은 어떻게 연결됐지? 조희대하고 윤석열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길래 이들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이들은 딱히 접점이 없어. 자, 이 과정에서 제기가 됐던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저는 김주현과 김앤장을 얘기를 했죠. 검찰을 좌우할 수 있는 게 김주현이고, 그 김주현은 김앤장을 끼고서 그 많은 일들을 했다. 그리고 윤석열은 원래 한동훈이 하던 그 일들을 김주현한테 다 떠넘기고 자기는 정말 편안하게 거드름만 피우고 다닌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란 이후에도 사실상 이 내란 사태의 수습에 나선 것은 김주현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 김주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여전히 김주현이 검찰 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고, 그 장악력을 검찰 동우회, 그러니까 나이 많은 은퇴, 말이 은퇴지, 하여튼 그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 노땅들, 이 검찰 동우회, 요 두 가지를 끼고 김주현이 영향력을 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김앤장이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 이해가 안 갔던 게 대법원과의 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과 연관되는 점, 연결고리가 최근에 나왔죠. 누구야? 서석호입니다. 김앤장 변호사이면서, 서울대이면서, 경북이면서, 윤석열하고 친하면서, 경북이니까 조희대하고도 연결이 되고. 자, 그 사람이 내란의 숨은 실세이자 조희대, 윤석열을 이어주는 매개고리이자 지금 내란 세력들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한 사람이다. 자, 특히 이 서석호와 김주현, 같은 서울대고 학번도 같아요. 서석호는 김주현을 만난 적도 없다고 그러는데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둘이는 둘 다 또 김앤장이야. 오늘 서석호는 김주현을 만난 적 없대. 근데 둘 다 김앤장이야. 왜 어떻게 안 만나지? 안 만난다고 하는 게 더 웃기는 얘기 아닌가요? 자, 아무튼 오늘 이 서석호가 국회에 불려왔습니다. 원래 오늘은 조희대를 붙잡아와서 조희대에 대해서 추궁을 해야 되는 날인데 조희대가 겁먹고 날랐지. 알았어. 조희대 지금 쫄았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으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야, 조희대 쫄았다. 야, 쫄았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조희대가 왜 쫄았다고 보는지는 제가 세 번째 주제에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주제에서 일단 서석호 얘기. 자, 이 서석호가 오늘 국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내 억울해요. 나와 관련된 모든 얘기는 허위예요. 내가 법적으로 내가 그냥 한마디 하려고 그래서 내가 김앤장 나왔잖아? 이렇게 나왔는데 말 몇 마디 해보니까 아이고 술술술 다 불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안가에서 만난 적이 있대. 그 안가는 삼청동에 있는 한옥 건물이랍니다. 삼청동에 있는 한옥 건물로서 안가는 뭐? 예, 내란의 밤, 그 다음날 밤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등등이 모여서 내란을 수습했을 거라고 의심받고 있는 바로 그곳이죠. 그곳에 이 사람이 갔었대. 물론 내란이 일어나기 전이었겠죠. 그 자리에서 윤석열 만났대. 와, 안가까지 불렀다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엄이 벌어지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았대요. 서석호는 무슨 연락처를 물어보려고 윤석열이가 전화했다더라 라고 둘러대고 있으나 모르지 그거는 뭐. 그죠? 자, 그리고 탄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한남동 관저에도 갔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쫙 보면 내란을 전후로 해서 서석호는 윤석열과 적어도 2차례 이상 만났고 1차례 이상 통화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를 만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측 관계자와 뭐 소통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얘기를 안 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다 얘기를 한 거죠. 와. 두 번째 주제에서는 이 서석호의 진술,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서석호 변호사는요, 1960년생입니다. 윤석열하고 나이가 같죠. 사법연수원 14기입니다. 윤석열이 23기인데 사법연수원 14기면 이 사람은 거의 졸업하면서 합격한 거다. 첩큐에 완성을 한 거지. 예. 원샷 원킬이었던 겁니다. 고향은 대구이고요. 경북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서울대 출신이죠. 경북고의 서울대 KS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아니 제가 대학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법조계는 TK 천국이었어요. TK가 아니면 부장 판사도 되기 어려웠어요. TK가 아니면 검사장도 되기 어려웠습니다. 검사장들이 다 TK야. 싹 TK인데 예, 간혹 가다가 한두 명 정도 부산 경남이 끼어들고요. 자, 전라도는 1명 정도 들어옵니다. 충청도는 1명 있을까 말까고 서울은 조금 숫자가 되기 때문에 한 3명 정도. 그거는 뭐 검찰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야. 오죽했으면 검찰청의 표준어는 경상도 사투리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겠습니까? 그 정도였어. 그때 이 사람은 엄청 잘 나갔겠지. 근데 이 사람 변호사만 했네? 뭐지? 아무튼 이 사람은 명지대 법대 교수를 하다가 법무법인 발언을 거쳐서 김앤장을 갑니다. 그래서 김앤장에서 자신의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쫙 펼쳤던 것 같아. 아무튼 이 서석호 변호사, 이 사람은 윤석열과도 매우 가까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윤석열과 가까운 5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윤석열과 가까운 5명 중에는 뭐 이완규 같은 사람도 포함이 돼 있고요. 또 그 윤석열과 그 충암고 동기 뭐 이런 사람들도 포함돼 있고, 하여튼 뭐 그 5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5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서석호고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대호 프로젝트의 석동현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하여튼 윤석열과 매우 가까운 사람인 건 분명하죠. 자, 이 서석호 변호사를 우리가 중심을 해야 되는 주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윤석열과 김앤장 그리고 법원을 조희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고리이기 때문이죠. 자, 의심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를 더 의심스럽게 만들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김앤장 측에서 부인이고 뭐고 할 시간도 없이 부인을 하든 해명을 하든 뭔가 해야 되는데 부인도 안 하고 해명도 안 하고 바로 뭐부터 했다? 예, 서석호를 잘라버려요. 야,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의 은폐 시도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의혹은 일파만파 더 커지게 됩니다. 김앤장은 그렇게 하면 의혹을 잠재울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글쎄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오늘 국회에서 이 서석호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국회 법사위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서석호 증인, 예. 윤석열과 가장 최근에 전화한 적이 언제입니까? 12월 중순경에 한번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서 제가 비상계엄 이후죠? 예, 12월 중순경이면 비상계엄 이후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예. 그때 한 번 했습니까? 예, 그 이후에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혹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뭐 이제 간단한 내용인데 저한테 어느 교수님 연락처를 아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아서 대전화하는 사이에 해결을 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그 통화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화인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냥 전화가 와서 평소에 쓰던 전화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예. 본인 핸드폰 입력돼 있었기 때문에 알았겠네요. 예. 김건희 여사와는 만나거나 최근에 통화하거나 한 사실은 언제쯤입니까? 제가 만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동기 모임이 2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 동기 모임에서 제가 갔었는데 그게 저기 짐 그 사저로 나가기 전에 짐 싸고 있을 때 동기들 모임이 거기서 차담을 잠깐 했는데 관저에서 있었습니까? 예. 갔는데 그때 그 뭐지? 그러니까 관저에서 대학 동기 모임을 2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번 했는데 한 번은 다른 곳이고 한 번은 관저에서 했고 예.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입니까? 짐 사서 나가기 전인데 아마 그때 제 기억에는 일요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 싸서 나기 며칠 전쯤입니까? 제가 그 동기들이랑 갔을 때 짐을 싸고 있었는데요. 날짜로 보면은 짐 싸서 나가기 한 4, 5일 전입니까? 예, 며칠 걸린다고 저기 네.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을 만났는데 한 번은 관저에서 만났고 한 번은 어디서 만났습니까? 한 번은 취임 이후에 한 번 그 자리가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그것은 저기 저쪽에 제 기억에 삼청동 쪽에 있는 그 한옥 같은 안가였습니까? 예, 한옥. 예. 그러면 거기가 비상계엄 직후에 이완규, 김주연, 이상민 등이 만났던 그 안가겠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서석호 증인. 예. 지금 김건희 만난 날이 관저에서 만났다 그랬죠? 만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초대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동기들과 거기 갔는데 먼저 손님이 계셔서 이게 마당으로 이제 나갔는데 그때 윤 대통령이 거기 우리 친구들 왔으니까 잠깐 인사하지 그러냐 이렇게 해서 아마 잠깐 나와서 그냥 목례만 하고 들어가서 뭐 만났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안 만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김건희는 그렇게 만났고 예.
친구들이 왔으니까 김건희가 나와서 인사했고 네. 윤석열하고는 모임을 같이 했다 이런 얘기죠? 모임이 아니고 그냥 뭐 한 시간 정도 차담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그러니까- 1시간 차담이면 모임이 아니 아. 아니 동기들이 모여서 갔다면서요. 예, 예. 동기들이 모여서 갔고 그게 언제라고요? 1월? 아니죠. 그거는 그 탄핵 결정이 4월 4일 났으니까 4월 4일과 관저에서 나오기 그 사이라는 거죠? 이제 4월 6일인가. 예, 1월 그래서 마당에서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마당에서 잠시 기다렸다가 어떻게 표현할죠?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 방이 있었어. 거기서 같이 우리 서석호 증인. 예. 윤석열과 네. 자, 술술술 다 불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서석호 저 양반 지금 잔뜩 쫄아 있는 게 보입니다. 시작할 때만 해도 아주 기가 살아서 억울하다는 얘기, 그리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힘주어서 하더니 국회의원들 질문 몇 번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서석호라는 사람의 진술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몇 번 만났네요. 그죠? 윤석열과, 꽤 여러 번 만났네. 자, 내란 전에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을 만났어요. 그죠? 취임하고 난 다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취임하고 난 다음에 삼청동 안가, 글쎄, 제가 알기로 삼청동 안가를 사용하고 난 것은 취임하고 난 다음이 아니라 꽤 시간이 흐른 다음이었어요. 2023년 중반 이후부터 안가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취임 직후에 만났다는 얘기는 개뻥입니다. 왜? 취임 직후에 윤석열 아무 데서나 술 먹다가 걸려가지고 사진 찍히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굳이 얘는 안가까지 가고 할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뒤에도 윤석열을 뭐 여기서 봤네, 저기서 봤네, 어디에서 술을 먹었네, 이런 소문들이 계속 퍼졌죠. 자, 그래서 윤석열이 안가라는 데를 가기 시작한 것은 한남동 관저로 입주하고 난 다음이고요. 그 이후에도 처음에는 한남동 주변에서 술을 먹다가 안가라는 곳을 발견해낸 것은 그 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석호 이 사람은 안가에 간 시점을 자꾸 내란과는 상관이 없는 시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수록 야, 너 내란 직전에 갔지? 라고 묻고 싶어지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왜 안가를 갔지? 윤석열은 왜 안가를 갔을까? 원래 여기저기 술 먹으러 잘 싸돌아 다녔잖아. 청담동이고 어디고, 아크로비스타 앞에 그 뭐 버지니아인가 잘 다녔잖아. 근데 왜? 예. 그리고 아니 한남동 관저 되게 넓잖아. 그리고 주변에 그 뭐 이런 국방부 장관 공간도 있고 그렇잖아. 그 뭐 군인들하고는 그 동네에서 술 먹었다며. 그런데 왜 또 안가를 가죠? 예. 안가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2023년 여름 이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왜? 집이나 한남동이나 뭐 이런 데서 술을 마시면 티가 나잖아. 게다가 그 관저나 밖에 나와서 술을 마시면 티가 나죠. 자, 그래서 그 한남동 관저로 들어오면은 김건희한테 눈치가 보이죠. 그러니까 좀 질펀하게 놀고 싶을 때는 어디로 간다? 그래서 안가를 간 거야. 그래서 삼청동까지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서석호 변호사는 윤석열이 취임한 후에 안가를 간 게 아니라 적어도 2023년
중반 이후에 간 겁니다. 이 양반 지금 자신이 내란 관련자로 지금 계속 지목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떠버리는 겁니다. 근데 2023년 중반 거기만 가도 바로 윤석열이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와 맞아 떨어집니다. 그죠? 자, 내란 전에 안가에서 만나고 내란 직후에 윤석열과 전화통화를 하고 퇴임 직전 한남동에 직접 찾아간 적도 있다. 굳이 뭐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갔었다, 차단밖에 안 했다라고 계속 의미를 축소하고 있을 뿐, 자, 그런 미사 여구를 딱 빼고 나면 이 사람은 꽤 여러 차례 윤석열을 만나러 가고 전화통화도 한 겁니다. 3차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적어도 한두 차례 정도는 더 통화도 하고 적어도 한두 차례 정도는 어딘가에서 만난 걸로 보이죠. 예, 애매하게 지금 말을 돌려서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나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은 적어도 한두 차례 정도는 더 만났고 적어도 한두 차례, 아니 두세 차례 정도는 전화통화가 더 있었던 걸로 뉘앙스는 그렇게 보여요. 그죠? 요약하면 뭡니까? 서석호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뒤에도 윤석열과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었고 꽤 친한 관계다라는 겁니다. 서석호가 왜 중요한가요? 자, 제가 며칠 전에 그려드렸던 바로 그 그래프, 표를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이가 있어요. 이 윤석열을 둘러싸고 조희대, 김주현, 서석호, 한덕수, 서울대 출신의 적폐들이 주르르 있습니다. 여기서 한덕수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법시험 출신이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죠. 야, 그리고 이들이 다 지금 내란에 엮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서울대를 내란대라고 하나요? 자, 여기에 조희대와 서석호는 경북고등학교 동창입니다. 3년 선후배지간이에요. 3년이면은 잘 알죠. 사법연수원 제가 알기로는 둘이 비슷하게 다녔어요. 자, 조희대가 연수원 몇 기더라? 조희대가 연수원이 몇 기냐 이거. 예, 연수원 13기입니다. 조희대가 연수원 13기야. 그런데 서석호는 연수원 14기야. 그러면 연수원 13기, 연수원 14기 이때는요. 합격자가 150명 정도였나? 얼마 안 될 때예요. 알지. 자기들끼리 너무 가깝지. 더군다나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인데 사법시험도 나란히 합격을 했어. 얘들이 안 친하고 배겨? 조희대와 서석호는 매우 가까운 관계입니다. 서석호가 조희대와 가깝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어쩌면 수렁에 빠지게 될 겁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리고 한덕수, 서석호, 김주현은 김앤장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보면 김앤장과 조희대는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연결이 되지요. 이해관계가 뭐 엮였을 수도 있으나 하여튼 소통을 할 수 있는 루트 하나 정도쯤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덕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친구들입니다. 윤석열과 조희대가 가까운 친분이 있다. 이것도 꽤 널리 알려진 얘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의 친구가 조희대래. 조희대가 윤석열보다 나이가 좀 많을 텐데. 참네. 아무튼 한덕수를 제외하면 모두 친구가 되네요. 야, 이거 정말 얽히고 설켰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들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다든지 중간에서 뭐 어떤 특정한 세력이
하나로 묶어서 우리 이쪽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공작을 피면 함께 따라갈 애들인 거죠. 자, 다음. 지금 이 관계도에서 가장 관계가 좀 약하게 엮인 사람은 한덕수입니다. 근데 이 한덕수는 윤석열하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바로 뭐다? 예, 무속 동맹입니다. 그리고 윤석열하고 김주현은 검찰 선후배지가 그렇지, 검찰로 선후배지. 그러니까 김주현은 같은 검사 출신이면서 친구이면서 서울대라는 걸로 윤석열과 엮여 있는 겁니다. 서석호도 그렇지 뭐 많이 엮였네, 그지? 자, 이들이 바로 내란의 실질적인 운영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란이라는 장기판에서 말로 움직인 것은 군인들이었으나 그 말을 여기다 갖다 놓고 저기다 갖다 놓고 훈수 두고 한 사람들은 이들이었던 거지. 그렇게 되면은 실제 내란을 좌지우지한 세력은 뭐다? 김앤장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이 자리에서 서석호의 역할 상당히 두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의심을 받는 것이 김앤장인 겁니다. 김앤장과 검찰은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검찰 동호회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석방 작전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이 검찰 동호회. 이 검찰 동호회를 움직이는 사람은 김주현과 심우정입니다. 이 둘은 또 김앤장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왜? 심우정 같은 경우는 동생이 누굽니까? 심우찬 변호사예요. 자, 이 심우찬 변호사는 김앤장을 통해서 카카오에 자리 한 자리 얻죠. 카카오가 지금 검찰 수사를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가 어떻게든 간에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심우정하고 다리를 놔야 돼. 다리 어떻게 안 나와지나? 자, 그때 김앤장이 나서주죠. 카카오에 무슨 뭐 경영 뭐 진실위원회, 경영책임위원회인가? 책임경영위원회라는 걸 만드는데 거기에 위원으로 심우찬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앤장이 판을 벌여주고 김앤장이 카카오와 심우정을 연결시켜주고 동시에 동생 심우찬은 취업시켜주고 요렇게 한 겁니다. 대단해, 그죠? 대단해. 그러니까 심우정도 김앤장과야 연결을 뭐 회피할 수 없죠. 김주현은 말할 것도 없고. 뿐만 아니라 김앤장에서는 백기봉 변호사, 역시 검사장 출신인데요. 이 사람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밀어넣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김앤장이 엄청나게 둘이 같이 뛰었어. 얼마나 끈끈했겠어요. 자, 그리고 윤석열과 한때 검찰총장을 놓고 경쟁했던 봉욱. 봐봐. 어떻습니까? 여기에 서석호까지 싹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서석호 변호사의 이런 경력을 볼 때 김앤장에는 약간 좀 안 어울리는 느낌도 들죠. 김앤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빵빵한 경력이 필요한데 빵빵한 경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왜? 근데 이 사람 어떻게? 그렇죠. 이 사람은 TK.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사람의 김앤장에서 역할은 TK 출신의 법조인. 뭐 이런 사람들하고 뭐 연결고리를 만드는 뭐 그런 역할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앤장은요, 솔직히 법정에서 이 변론하는 거는 그닥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중요하다 여기죠. 하지만 어떻게 맞추느냐? 판사 검사에 맞춰 가지고 변호사를 세팅을 합니다. 그게 김앤장의 특기야. 판사가 만약에 서울대 86학번이다. 그런데
동기 여학생 누구누구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그냥 짝사랑으로 끝났어. 그런데 그 동기 여학생이 어디야? 김현장에 있네. 또는 뭐 어디서 변호사를 하고 있네. 그러면은 김현장이 어떻게 한다? 그 동기 변호사를 데리고 와. 그리고 이 동기 변호사를 이 재판부에 밀어넣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판사가 아무리 공정하려고 해도 공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김현장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서석호는 이런 거 세팅해 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내란의 실세 혹은 윤석열을 위해 이 법정 세팅을 하는 실세 이렇게 지목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대단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지도 인정하잖아. 윤석열하고 꽤 가까웠고 윤석열하고 자주 번질거리고 다녔다고. 그죠? 지는 뭐 한 2번밖에 안 갔다. 뭐 3번밖에 안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대통령 관제 2번, 3번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자, 앞으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두 눈 부릅뜨고 진실을 밝혀나가야 됩니다. 서석호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기현은 물론이고 조희대와 윤석열이 함께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윤석열은 냅두고 조희대를 끌어내리려면은 이 서석호를 좀 더 쪼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민주당에서 그 법사위를 통해서 조희대 특검법을 통과시킨 거는 정말 잘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희대 이 탄핵이나 뭐 조희대 청문회보다도 조희대 특검법이 진짜 조희대를 힘들게 만들 걸로 보입니다. 아마 조희대도 이게 제일 쫄릴걸? 그렇지. 아무리 생각해, 여러분, 그렇잖아. 조희대가 특검을 받으면은 다 나올걸요? 조희대가 특검을 받으면은 수사 대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희대 특검이 세명이 되면은 아마, 그죠? 그 조사 대상에 오르는 사람들은 다 판사들일걸? 야, 판사들은 지난번 양승태 시절에 사법농단 그때 불려가서 취조받은 것도 아마 악몽처럼 떠오르지 않을까요? 자, 요 얘기는요, 제가 이어지는 순서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댓글 한번 볼까요?